비트코인이 기존에 우리끼리 해먹는, 우리끼리 거래하고 우리끼리 사는 그런 시장이었을 때는 새로운 고점까지 가격이 와야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벌써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 ETF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이사님, 아까 18개월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빨라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기간이 18개월에서 줄어드는 가능성과 빨리 시작했다고 하면은 또 내년 10월이 아니라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 이유는 비트코인 ETF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에요. 지난 이제 2017년과 2020년 사이클을 보면은 보통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한 50일 전에는 잠깐 반짝 상승이 오기 전에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감기가 한 2달 남았으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다가 좀 약보합하다가 네. 직전에 반짝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확하게 틀린 걸로 지금 판명이 났죠. 계속 올랐잖아요. 지난 몇 월인가요? 작년 9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1월 11일 날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15일에 이제 ETF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GBTC 아웃플로우 때문에 살짝 이제 빠지는 모습 살짝 보이더니 GBTC 아웃플로우가 꺾이고 이제 인플로우로 전환되면서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GBTC 아웃플로우가 생각보다 계속해서 GBTC 아웃플로우 속도는 지금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인플로우가 급격하게 늘지 않으면 반감기까지는 좀 계속해서 횡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불과 뭐 한 달도 덜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지난 한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사실 기존 반감기에서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또 ETF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5억 불씩 들어오는 그 추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가 가격에 반영돼 있는 거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반감기 전에 급격하게 오르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이 18개월이라고 하는 랠리까지 가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죠. 네. 원래는 50일까지 반감기 전 50일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없었는데 상승이 빨리 온 거니까.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상승이 많이 상승한 만큼 조정이 한번 세게 올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건강한 조정이죠 결국 다음 랠리까지 갈 때. 그래서 한번 바닥 다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TF가 너무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확실히. 야, 그러면 분할 매수 기간을 좀 줄이고 빨리 사는 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할 매수 기간을 줄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올해 한 10월까지 사기로 했는데 네. 그거를 한 뭐 6월 정도로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빨리 사는 거죠. 양을 늘려가지고 6월 달까지 빨리 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본다.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18개월이라고 해서 18개월을 다 나눠 사는 것보다는 저도 지금 같이 왜냐하면 급격하게 지금 사실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랠리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분할 매수를 기간을 만약에 지금 뭐 1억 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18개월 동안 1억 원을 나눠서 원래 분할 매수 하려고 했다. 그러시면은 50%는 빼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매수 기간에서 18개월이니까 9개월로 줄여서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봐야 돼요. 알트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테마가 될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알트코인, NFT, 막 밈코인 이런 것들이 막 폭등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난 불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게 원금 회복을 하고 상승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50%의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지금 유행인 뭔가 알트코인이 있으면 찾아서. 그거를 사가지고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게 야. 낫지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부터 횡보하거나 아.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안 온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가는데 시장의 어떤 그런 크레이지니스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분할 매수를 걸어 놓으시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상당히 올라가서 횡보를 좀 해야 되는 걸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이 멈췄다라는 어느 정도 그게 판단이 쓴 다음에 이제 알트로 넘어가는 게 안전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비트가 아직 충분히 못 올랐는데 알트에 들어가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번에는 ETF 때문에 비트코인은 혼자서 막 급격하게 오르는 맞아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알트로 바로 순환매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 주로 거래될 때는 그게 나타났던 거지. 지금같이 비트코인으로 치면 장외죠.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플로가 들어오는 거는 알트코인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깅 이펙트가 훨씬 더 기간이 길어졌어요. 알트코인으로 그러네요. 넘어오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 ETF로는 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못 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금이 기존 자본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중이고 비트코인에 머무르는 거죠. 알트코인으로 안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 크레이지니스가 더 성숙하고 완성이 돼서 비트코인에서 진짜 이제 스필오버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려면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히 다 올라가고 더 이상은 재료가 없다라고 할 때 다음은 뭐야 하면서 이제 그런 알트코인이나 미미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좀 들으니까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 게 진짜 만약에 전 고점이나 뭐 이렇게 좀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물렸다고 하면 이번에도 회복 못하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2020년, 21년 이때는 저금리였잖아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크레이지니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광기 시장의 광기가 어느 정도 용인이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퓨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금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유지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부동산 뭐 대출을 받아놓으신 분들이나 담보대출 이런 게 이제 그 대출 기간이 끝나면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 고금리로 돈을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지출을 줄이죠. 그리고 위험한 투자를 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상으로 더 위험 자산 투자로 넘어간다,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베팅입니다. 올해 안에 만약에 제롬 파월이 한 번은 기준금리 할 것 같다라고 강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한번 베팅해 볼 만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가가지고 좀 횡보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거다 순환매가 넘어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현금 가지고 이제 알트코인으로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더 예의주시해야겠네요. 공부 네. 많이 하시고 알트코인 투자가 더 어려울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또 그 유튜브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반감기 다 알려줬다. 모르는 사람 없다. 반감기 효과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를 들면은 6.25개에서 3.125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요거 감소폭은 얼마 크지도 않다. 네. 한 3개밖에 안 되지 않냐. 절대량으로 따지면. 그렇죠. 반감기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 왜냐면은 전체 유통량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 늘어왔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전체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제 지난 반감기로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접근이긴 한데 반감기라는 게 왜 사이클을 가지냐면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행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비트코인에서 1년 이상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76%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달린 거죠.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을 쭉 해오다가 48,000불에 이제 평균 매수가가 걸려 있는데 6만 불이면 안 판다. 그러면 언제 팔 거냐? 이 사람들이 가격을 뭐 직접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해서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 팔면은 수요가 생기는 즉시 새로운 수요가 터지는 족족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다지고 있으니까 바닥을. 그게 바로 상승, 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원인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반감기가 와서 6.25개가 3.125개로 줄어들어서 그 숫자 자체도 얼마 많지 않고 전체 유통량에 미치는 영향도 지난번보다 작은 건 사실이나 어쨌든
사람들의 행동은 지난 반감기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보유를 하고 있고 바닥을 다져놨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요만 붙으면 되는 거죠. 결국 남은 건 수요입니다. 항상 반감기는 그래왔어요. 지난 반감기에는 이번만큼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과 지난 반감기에는 지난 반감기가 이제 지난 반감기보다 훨씬 수요가 많았죠.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빅뉴스들이 많았죠. 막 우리가 몰랐던 막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던가 폴 튜럴 존스 같은 전설의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막 1%, 5% 알로케이션을 얘기하고 캐시 우드 같은 스타 펀드 매니저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얘기하고 트위터 창업자 잭 돌시가 나와가지고 막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연설하고 이런 게 2017년 반감기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막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애널리시스가 말이 돼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수학적으로 반이 줄어드는데 그게 그래서 얼마에 영향을 미치냐. 근데 수요 상승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수요 상승이 또 견인이 있을까. 마데이라에서 비트코인 아틀란티스 하죠. 또 엘살바도르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결제하는 거 허용했죠. 튀르키예 같은 나라 인플레이션 막 나고 있는 나라 저기 USDT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죠. 미국 대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암호화폐 싫어하던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을 갑자기 옹호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맞아요. 이런 수요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막 물밑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 카타르 귀족인가요? 왕족인가? 그래요. 카타르 거기서도 무슨 뭐 행사 갔다고 비트코인 행사 갔다고. 그 마데이라 행사. 마데이라 행사. 포르투갈 마데이라 그 비트코인 아틀란티스 행사에서 전용기를 타고 돌아오는 게 목격됐다라는 썰이 있죠. 아니 그리고 그분하고 저기 엘살바도르 그분하고 대통령 부켈레인가요? 네. 만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카타르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 5% 알로케이트 했다라는 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거든요. 썰이에요 아직까지는 사실 그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카타르 국부 펀드 같은 국부 펀드들 이제 대학교 펜션 펀드들 거기 무슨 대학이던데? 스탠포드 대학교. 스탠포드 맞아요. 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펜션 펀드가 비트코인 샀다고 했죠. 투자한다고 했나? 계획을 밝혔나? 아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엄청난 수요 상승으로 이끌어다 가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 가격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그 플랜 B라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무슨 S2F인가? 뭐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이거 해서 2025년부터 28년 사이에 한 7억 갈 수 있다. 그리고 캐시우드는 2030년 20억 돌파. 그리고 뭐 로버트 기요사키. 이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로 우리나라 되게 친숙한 분인데 2024년 뭐 연내 2억 가능하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한번 틀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문매를 많이 맞추셨던 분이에요.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69,000불을 원래 뚫고 8만 불, 10만 불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셨다가 그 전에 이제 3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월말 종가를 맞췄어요, 이 사람이. 69,000불 가기 직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돗자리 깔았냐, 뭐 도사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 다음부터 다 틀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네, 틀린 걸로 판명이 났었고 밴드가 있거든요. 이 스톡 투 플로우에 따르면 이것도 결국엔 수학 공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라서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끝나잖아요. 이제 오늘 날짜로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 밴드 안에서 이렇게 따라갈 거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와 있는 스톡, 그 저량이죠. 저량 나와 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새로운 비트코인이 들어오냐. 유량 이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밴드를 벗어나서 가격이 안 올라가고 내려간 거예요. 뚫고 내려가서 스톡 플로우 차트가 틀렸다고 됐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 밴드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그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봐라 맞았다. 살짝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들어왔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람 말이 이제 다시 신빙성을 얻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2025년 8년까지 7억 정도 올라갈 거다. 스톡 투 플로우 그 차트 밴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MVRB 그 Z스코어 현재 상황과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상승세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20억 돌파. 이게 이제 세 개로 나눴어요. 이 사람이 2030년까지 불 케이스에 20억, 150만 불이에요. 정확히는. 그리고 베어 케이스에는 2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억 정도. 그리고 이제 베이스 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중간이 한 60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 한 8억. 2030년까지 그렇게 예상을 했고 결국 해시레이트의 상승세를 지금 그대로 반영을 하면은 20억 정도는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030년까지 20억 돌파를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2024년이잖아요. 2025년 정도에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한 15만 불 정도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2025년에서 5년 후니까 2030년이면 한 번 또 윈터를 거칠 거거든요. 이 동안에 2030년에 20억까지 간다. 굉장히 불케이스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 ETF가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만 해도 이 자산 관리사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가 100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100조 달러에서 1%만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도 1조 달러잖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간 넘었습니다. 1 트릴리언 달러를 간 넘었고 이제 암호화폐 전체로 하면 2조 달러를 좀 넘었는데 금 전체 시총이 한 1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100조 달러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의 어떤 자산가들을 돈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면 고객들한테 1%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한 3, 4% 네. 정도 이제 넘어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3, 4조 달러 네. 계산하기 편하게 5조 달러 정도 넘어올 수 있다고 할게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한 적어도 그래도 5년 안에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보다 5배 하는 거니까 5배 정도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 베어 케이스라고 했던 20만 불, 6만 불에서 20만 불 가면은 4배 좀 안 되네요. 5배 정도 그래서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030년까지.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분이 예측 발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미디어에 자주 나오던데 이분은 혹시 예측력이 괜찮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분 엄청 많이 틀렸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이분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은 투자를 일단 굉장히 많이 추천을 부동산도 하시는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라 막 이렇게 임장하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라 그 희소한 우량 자산에 투자해라. 계속해서 모아나가라. 돈이 썩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 관점에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의 가격 예측은 사실 별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뭐 자기가 봤을 때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그냥 이 정도 예측이 다고 그리고 주로 게스트들의 말을 많이 이제 차용을 하거든요. 6월까지 1억 3천, 연내 2억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6월이면 이제 앞으로 2개월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2배, 3배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2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건데 가능성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은 사실 사이클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약보합하거나 횡보하는 게 사실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반감기까지 더 올라갈 거예요. 반감기 호재가 아직 끝나기 전까지 더 올라갈 거고 반감기가 끝나자마자 살짝 빠질 겁니다. 근데 1억 3천 쉽지 않고요. 연내 2억은 연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 뭐 반기 6월달 이렇게까지 봐서 이 2억 원 20만 불이면 가능할 것 같고 올해 말까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지금 가격 대비해서 3배 이상 오르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은 사실 진짜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제 예상을 저의 예상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지 저도 솔직히 뭐 확실하지 않다는 점. 벌써 이제 벌써 이런 전문가분들 다 갈리잖아요. 사실 다 갈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되 그래도 한 가지 뭐 공통점을 뽑자면 그래도 많이 오른다. 네. 굉장한 빌리버들이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에 4차 사이클이 반감기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사이클이 또 오면 아까 이제 지금의 저점 가격 한 6만 9천 달러 그 정도까지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올라간다.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네. 전 고점을 깨지 않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막 70%, 80%, 90% 이런 폭락은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4, 50%까지는 뭐 볼 수 있어도 막 90% 이런 거는 이제 없다. 그래서 그 전 고점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비트코인이 기존에 우리끼리 해먹는, 우리끼리 거래하고 우리끼리 사는 그런 시장이었을 때는 전 고점까지 와야,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이죠. 전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고점까지 가격이 와야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벌써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 ETF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게 상당히 메이크 센스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더 커졌고 과거보다. 결국에는 인플로우가 이 새로운 비트코인의 기존 시장을 그 구성하고 있던 자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넘어온 자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런 건 또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가 과연 지금 누가 투자했냐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상반된 견해긴 한데 비트코인 ETF가 하루에 평균 5억 불의 자금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5억 불이 금방 나갈 수 있는 자금이면 생각보다 이 기존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없었던 반감기 사이클에서 없었던 급격한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방은 기존 암호화폐, 기존 비트코인 그 다이아몬드 핸드들만 받치고 있는 거지 사실상 ETF는 이 하방에 아무 연관이 없는 그냥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유동자금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럼 4월에 누가 투자했는지 봐야겠네요. 4월에 누가 투자했는지 봐야죠. 거기에서 패시브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 물량이라고 봐요. 근데 액티브 펀드, 헤지 펀드, P 이런 데서 들어와서 주로 5억 불이 들어왔다면은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이 상승 모멘텀이 끝났을 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일주일의 급격한 20% 상승이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이 올라간 만큼 훨씬 많이 빠지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 이제 2020년 반감기랑 2017년 반감기에 반복됐던 반감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좀 약보와 횡보하는 게 6개월 정도 이어졌던 요게 아예 없고 그냥 그대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 나가면은 이제 그때야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야, 그러니까 이게 좀 비트코인이 그 몇 개 좀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그 무조건 다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무조건 그냥 들고 간다 나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반 정도는 뭐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는 팔고 나머지 가져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금도 좀 남기고. 약간 미증유의 지금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반감기와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야, ETF에 따라서 너무 환경이 달라졌어요. 와. 너무 생각할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또 비트코인을 모았다고 해서 마무리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진짜 고스란히 올라갔다가 다 반납해버리면 그게 정말 현실로 뭐 가능성이 어떻게 됐든 아무튼 이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게 또 벌어졌어. 얼마나 심리적 타격이 크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보상도 좀 받아야 되니까. 이사님께서도 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매도 시점이나 뭐 분할 매도나 이런 계획 시나리오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할 때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고 그냥 매수하거든요. 그리고 얼마까지 모으면은 팔겠다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네. 몇 개를 모으겠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를 추가하자면은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살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그러면 그런 데는 돈을 써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가격을 정해놓고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왜냐면은 이거를 계속 죽을 때까지 모으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팔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팔 겁니다. 그러니까 집과 같이 좀 의미 있는 걸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소비를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거에 소비를 해야 될 때 비트코인을 파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기 투자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돈으로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처럼 모아 나가다가 은행 예금처럼 쓰는 거죠. 근데 못 쓰니까 현금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사실상.
그렇군요.